틀을 깨는 여정을 시작하라. 이게 오늘 짧은 강의에서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12가지 주제로 나눠서 글을 쓴 건데,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 세 번째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 제목은 아마 최고의 꽃을 기대하는 사람과 만나라, 이런 제목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걸 틀을 깨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자, 틀을 깬다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한 틀을 깬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어떤 정신에 대한 틀을 깬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내 생활 루틴에 대한 틀을 깨는 걸 수도 있는데요. 틀을 깨지 못하면 나한테 주어진 여건이나 이미 내가 형성한 어떤 틀을 거기에 갇혀서 그냥 저냥 사는 인생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내 틀을 좀 깨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전 구글 CEO였고 지금은 모 회사인 알파벳 CEO를 맡고 있는 그 순다 피차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시작하고 싶어요. 자, 이분이 했던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보시면 스마트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자극받고 성장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야심찬 목표를 향한 여정에 집중하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적인 것도 늘 비슷하고 생각도 늘 어떤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된 틀 속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나 성장을 새롭게 계획하시고 도전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나한테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옆에 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단기적인 목표만 보고 나아가지 마시고, 지금 구글이라는 회사는 20년, 30년 먼 미래에 도달 목표를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1년, 2년, 이렇게,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1년, 2년 정도, 3년까지 좀 길게 보시고, 길게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변화를 만들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도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집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들으시면 조금 더 잘 들릴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 인생 법칙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법칙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 페어뷰라는 마을에 살았는데요. 어린 시절 이 마을은 도심 지역하고는 거의 600km 떨어진 그런 시골 마을이에요. 완전 깡 시골 마을이겠죠. 한 6,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고, 캐나다 북부지방의 특성상 겨울이 5개월이나 지속이 됐는데 겨울철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런 시골 마을에서 재밌게 놀 만한 거리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10대 시절에는 친구들이 소중했고, 그럼 지금도 이제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냥 어른들 차를 타고 그냥 싸돌아 다니는 거죠. 주변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차들도 많이 없고 사고가 날 위험도 없고 그렇게 놀고, 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비어있는 집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비어있는 집들에 그 집에 가서 그냥 며칠이고 파티를 벌린다는 거예요. 파티를 벌면 술도 마시고 음악도 시끄럽게 틀어놓고 약간 음울한 그런 분위기에서 파티를 하고, 그리고 꼭 이제 그런데 파티하면 또라이 짓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집 앞에다 모닥불을 이렇게 펴놨는데 그 옆에 나무가 이렇게 있거든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조금 전에 흔들흔들하다 이렇게 떨어지고 다치고, 조금 전에 다친 애가 옆에 있는데 또 올라가서 흔들흔들하다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가 어떤지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뻔하고, 하는 일들이 뻔하고, 여기가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조던 피터스는 좀 여기 마을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캐나다 엘버타주는 석유 자원도 풍부했고,
그 임금 수준도 높았기 때문에 뭐 마을을 떠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 때 같이 지냈던 그런 친구들 얘기도 하고 어린 시절 얘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 자기가 살던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유독 기억나는 친구가 크리스, 칼, 에드라는 요 세 명의 친구들이에요. 이제 피터슨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릴 때 총명한 친구들이었고 호기심도 많고 지적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되게 큰 뭔가를 성공을 꼭 거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똑똑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페어뷰라는 마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하면서 근데 이 친구들은 학교를 중간에 중퇴하게 돼요. 중학교에 중퇴했는지 고등학교 때 중퇴했는지 하여튼 중퇴를 하게 되고 이 피터슨 교수님은 다른 지역에서 더 시골 마을 지역에서 이제 이쪽으로 온 친구들이랑 다시 친해져서 그 새로운 친구들은 좀 열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은 큰 도시로 나가고 싶어 했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친해져서 조던 피터슨은 이제 대학을 가고 이 어릴 때 친했던 크리스, 칼, 에드는 거기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니까 아마 대학 생활이 새로웠겠죠. 새로운 학문도 배우고 또 교수님들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대학을 갔더니 새로운 문학, 철학, 또 학생회 활동을 하고 신문 발행도 해보고 그래서 새로운 도전도 하게 되고 열정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그 페어뷰라는 마을에 비교하면 너무 새롭고 도전적이고 또 나한테 성장한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경험을 대학 때 하게 됩니다. 이 피터슨 교수님이 그래서 그 대학 생활을 마치고 다시 에드먼턴이라는 곳으로 가서 석사 생활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크리스, 칼, 에드 중에 에드하고 제외하는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 에드먼턴이라는 그 도시는 아까 얘기했죠. 페어뷰에서 600km 정도 떨어진 도시이고 60만 명 정도가 사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16살 때도 옛날 기억도 그때 이제 같이 회상을 하는 거거든요. 크리스하고 칼하고 그 도시에 같이 여행을 가자고 꼬셔서 갑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가면 늘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새로움과 열정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와 칼 이 친구들이 에드먼턴이라는 곳에 갔을 때 대마초를 찾는 거예요. 그냥 뒷골목으로 다니면서 그냥 호텔방에 계속 머물면서 술이나 마시고 그때부터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근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 대학을 마치고 석사가 돼서 다시 에드먼턴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그때 마침 에드라는 친구가 거기 살고 있다고 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집에 초대를 했는데 얘 눈빛이 대마초에 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가 있는데 뭐 친구를 오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제 대마초에 취한 그런 표정과 머리도 벗겨지고 몸도 구부정한 그런 흐릿한 눈빛으로 들어와서 자기 친구가 저기 밖에 있으니까 좀 불러도 되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데리고 들어와라 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이제 더 심한 거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또 모르는 듯한 정말 멍한 눈빛으로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인사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피터슨 교수님은 그 집에 자기 여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을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정중하게 얘기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기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쓰게 된 거예요. 어릴 때 저렇게 똑똑했던 친구들이 왜 그 페어뷰 마을을 떠나지 않고 심지어 이런 대마초를 하고 마약에 찌든 친구들을 옆에다 두고 살고 있을까?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변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세 번째 법칙에서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개방하고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들은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면서도 왜 페어뷰 마을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크리스, 칼, 에드처럼 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을 옆에 두면서 그냥 저냥 저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피터슨 교수님도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옆에 두고 살고 있을까? 이유는 그 길이 쉽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삶에 책임감이 없어. 그냥 늦게까지 놀고 그냥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요. 새로운 거에 도전하지도 않고 늘 똑같이 그냥 살아.
고통스럽다고 말하면서도 늘 똑같이 그렇게 살아. 만약에 그 친구와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라면 내가 비슷한 에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친구가 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나랑 친구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랑 옆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대충 살고 막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내 친구들도 꿈이 없으니까. 내 친구들도 변화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안 하니까. 저녁이 되면 술 마시고 늦게까지 넷플릭스나 영화 보고 그 다음날 대충 살고 또 주말 되면 술 마시고 다 그렇게 사니까 나만 뭐 특출나게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더 쉬운 거죠. 그리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달라지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펼쳐 보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리고 가능성이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영역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닫아버리고 사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건 우리 존재에 대한 낭비? 우리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까지 들어요. 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신만의 그 마을에 갇혀서 크리스나 칼 에드처럼 그렇게 그냥 저냥 살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당장 자신의 틀을 깨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삶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에 있어서 책임은 나에게 있다. 물론 삶에 많은 일들이 복잡스럽게 일어났지만 수많은 선택의 기회에 내가 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다. 이런 책임의식을 갖기 시작해야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아, 내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이 결과가 나타난 거구나 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부터 선택을 좀 달리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면 방향성을 설정하셔야 돼요. 기존의 나와 달라지기 위해서 목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목표를 하나 정해본다면 그 목표가 뭘까? 지금부터 한 달 후에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어떤 걸 조금 더 나아지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기존의 나와 달라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걸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성공은 어렵고 바르게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녁에 술이나 영상 자극을 절제하는 것도 어렵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고 운동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꾸준히 끊임없이 시도하고 틀을 깨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틀을 깨고 나아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시도해 볼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는 모임 중에 내면의 긍정변화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그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내면 긍정변화 모임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변화 노력을 혼자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면 긍정변화 모임에서 저하고 같이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조던 피터슨은 다음과 같이 조언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는 사람들을 곁에 둬야 된다. 당신의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곁에 둬야 된다.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 방향성을 갖고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옆에 두어라. 네.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생각하시면 그게 쉽냐?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걸 기대하고 저도 그들에게 좋은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 좋은 걸 기대하는 것에 부응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길을 같이 응원하면서 같이 축복해주면서 넌 잘 될 거야 같이 기대해주면서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던 숨겨진 에너지, 열정 같은 게 올라와요. 힘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내가 이전에는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을, 그 틀을 깨고 나아가는 그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같이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이 세상에 주고 이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들과의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내면에 있는 긍정적인 힘과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샘솟으면서 여러분이 갇혀있는 페어뷰 마을을 떠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틀을 깰 수 있게 될 것이고 아마도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고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